네, 안녕하세요. 박영환 프로입니다. 이번 명국 해설 시간엔요, 2006년도에 있었던 제1회 총재배 최강자전 결승전 1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삼김시대 두 분이었죠. 삼김시대의 그중 두 분, 김경중 프로 대 김동학 프로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초에 김경중 사범님이셨고 한해 김동학 사범님 대국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귀마대 귀마장기로 시작했고 첫으로 이제 뭐 무난하게 귀마초 줄슬고 병 열고 정석 수순이죠. 이때도 김동학 사범님은 귀마가 진출하는 수를 두었었어요. 그리고 면포 안착하자 차를 한 칸 올리는 최국수 포진이죠. 이때가 한 13년 전인데 이때부터도 최국수 포진을 두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이 포진이 완벽하게 김동학 사범님의 주력 포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록을 발산했던 두 프로 기사님이세요. 자, 보통 조를 열어서 상위 진출해서 두는데 김경중 사범님이 포로 차를 씌우셨거든요. 제가 이 김경중 사범님하고 굉장히 잘 알아요. 그냥 친분도 깊고 잘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로차를 씌운 게 일반적으로 중앙조를 여는 게 대부분의 프로기사가 이제 두는 공격 방법이라면은 그 수에 대해서 아마도 김동학 사범님이 다 대비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형태를 꼬아보자 이런 의미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게 뭐 정수가 아닌 게 아니고 정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포가차를 씌울 수도 있거든요. 김동학 사범님은 궁 옆으로 붙었고 조를 열자 진마가 진출했습니다. 보통 포가 차를 씌우는 장기는 최국수 포진은 보통 이 귀마 쪽 포가 넘어오는데 이렇게 씌울 때는 정형 포진으로 가죠.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면포를 놓고 같이 면포를 놓았습니다. 귀상위 진출 좀 빠르게 한 국면이죠. 상위 진출하고 궁을 내렸다라는 건 뭐 양차 합세를 한다라는 거겠죠. 양차 합세가 아니고 양차를 이제 올려서 차대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조를 열어서 상이 나갈 준비를 하고 워낙 김경중 사범님이 공격적인 기풍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기물의 배치 자체가 빨라요. 발이 빠른 편이죠. 굉장히 극강의 공격형 기풍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역시 차를 한 칸 올려서 다음 수로 병을 열어서 대차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초차가 3선에 붙었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당연히 한 차가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장기 대국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쪽의 상대가 나올 수 있는 응수타진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노리자 차가 말을 지켰죠. 뭐 지켰는데 이런 게 한에서 뭐 결코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차후에 대차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이런 거 이제 풀리는 건 금방이죠. 그리고 상이 나가서 병을 선수로 걸었죠. 지금 포가 차를 잡을 수가 없죠. 상이 병 치면서 상장과 포장에 양수겸장 외통패기 때문에 병을 우로 쓸어서 단단하게 합병하면서 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차가 뒤로 5선까지 빠졌습니다. 자, 우변병을 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쓸어서 두자 김경중 사범님이 굉장히 공격형 장기를 두셨어요. 상이 병을 취하고 병이상을 잡고 대차가 지금처럼 이루어진 후에 좌진차로에서 두 칸을 들어서 이제 양득을 노린다 이런 거죠. 근데 차가 먼저 들어서면요. 이 국면에서 차가 먼저 들어서면은 병을 띄우면서 상이 병을 칠 때 뭐 귀상이나 귀마가 진출해서 상차 A, B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들어서지 않고 수순의 정교함상 상위병을 때리고 차가 두 칸을 들어서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순이 맞죠. 병은 어차피 지금 사망을 했어요. 병을 피할 수가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가 진출을 했고 그리고 병을 잡았습니다. 또한 상이 지금 노출이죠. 상이 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에서는 김동학 사모님은 중앙마가 떠서 면포를 선수로 걸고 다음 수로 뭐 면포가 피한다면 상이 진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당연히 포를 뒤로 옮겨서 여기서 마포 대 면포가 사라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넘겼고요. 이때 상이 진출하면서 먼저 선 장군을 불렀죠. 자, 상이 살아나왔습니다. 궁을 옆으로 틀었고요. 초반에 전투가 상위병을 치고 또한 중앙성이 좌진병까지 이제 취하면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양상과 삼병의 교환이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국면이 되면 서로 아직까진 대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형태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5점의 덤을 안고 있는 초가 불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국면이고 궁을 좌로 틀어서 피하자 차가 두 칸 들어서 간접적으로 이 양조를 위협하면서 세 번째 줄을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게 당장 마가 이제 이탈을 하면요. 양득이거든요, 양득. 양득을 당하기 싫어서 조를 피한다면 이렇게 머리가 눌리겠죠. 여기에서 김경준 사번님은 포를 넘기는 수를 두었습니다. 이 뭐 장을 치면서 좌진 공략도 가능하고 양득을 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포를 넘겨서 대응을 했는데요. 한에서는 마가 빠지면서 역시나 양득을 위협을 했죠. 이게 지금 조를 당겨서 피한다면요. 한차가 이 귀마를 누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마가 진출하고 여기 뭐 상위 조를 치면 양득을 주겠다 이런 개념인 건데 여기서도 한에서는 마가조를 취하는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초에서 살을 닫아서 대응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조리발을 잡으면 상위조를 잡으면서 선 장군이 나오고 상포대까지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초에서 안 좋은 국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리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를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 국면에서 한번 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수를 좀 바라봤는데 이 형태거든요. 지금 한차가 두 칸을 들어서서 조를 간접적으로 위협한 국면입니다. 이때 양득을 살리면 이제 양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귀마가 눌리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가 넘었었죠. 자, 여기서 오히려 지금 초에서 이 국면이라면요. 이 국면이라면 단순하게 살을 닫아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응한다면은 지금 마가 빠지면서 양득을 노려야죠. 지금 안 빠지면 귀마까지 진출하면은 완벽하게 양득 방어, 우진 방어도 되고 귀마까지도 눌리지가 않는 국면이 되죠. 이렇게 살을 닿아서 대응한다면 마가 결국 좌측 또는 우측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좌측으로 빠져서 이 양득을 위협하는 국면이 된다면 단순하게 그냥 이때 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럼 상위조를 취한다면은 조리상을 잡고 양득은 허용을 하지만 초차가 2선에 붙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다음 수는 좌진포가 넘어가서 장군을 부르거나 뭐 그런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초에서 상당히 양득을 당하도 이 귀마를 눌리는 거를 허용하고도 둘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마가 이렇게 빠졌을 때요. 단순하게 조를 피해서 양득을 방비해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한 포가 초조를 잡는다고 가정하면요. 귀마가 먼저 진출하면서 포를 쫓은 이후에 포가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 조를 치밀어 올리면은 결국 마가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뭐 한차가 이렇게 끼운다면은 포를 단순하게 면포로 올리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우진 방어에서 조를 하나 줘도 충분히 대응수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또 하나를 살펴보자면 만약에 이 국면이거든요. 결국 마가 여기서 지금 안 빠지면 귀마를 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이때도 똑같아요. 그냥 조를 쓸어서 양득을 피하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한차가 이 귀마의 머리를 누른다면 조를 치밀어 올리면 또한 마가 희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초에서 대비가 되는 국면이죠. 물론 한에서 면포를 우측으로 넘겨서 기어코 말을 잡아먹겠다, 취하겠다 이런 수를 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상 초에서 조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대응하지 않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마가 눌리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우측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포를 활용해서 좀 더 공격적인 방안을 두신 것 같습니다. 포를 넘고 마가 이렇게 빠졌을 때 불가피하게 뭔가 하나 희생이 됐죠. 귀마가 진출하고 마가조를 취했습니다. 살을 닫고 마가 다시 살아나갔죠. 이렇게 되면서 점수차가 이제 덤이 1.5점이 있고 조를 하나 지금 또 손해를 봤으니까 3.5점 차로 벌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궁을 내어서 이때는 좀 단단하게 안궁을 하고 둔 것 같아요. 그러자 차가 좌진으로 빠져서 아무래도 상대 초의 공격이 한의 좌진에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살을 닿기 전에 차가 먼저 돌고 그리고 아마도 안궁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런 수순이 참 간단한 수이지만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고급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포를 안착을 하고요. 그리고 살을 예상대로 닫았죠. 한차가 우진에 있었으면 좌진이 좀 불편하죠. 조를 올렸죠. 자, 여기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초반, 초중반, 중반전, 초입까지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뭐 50% 이상, 한 70% 이상은 한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한이 지금은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초에서는 마땅히 지금 초반 공격이 끊긴 이후에 큰 기물들, 활동 반경이 넓은 기물들이 진출할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진 3줄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현재 국면 파악을 하자면 좌진의 한에서는 병들이 없죠. 병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해서 졸 활용해서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초에서는 해서 이제 졸을 올렸고요. 한에서도 궁을 우측으로 틀면서 면포를 하포하고 양포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에서 좌진 공격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을 우진으로 틀어서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당겼죠? 쭉쭉쭉 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에서 지금 병을 오므리면서 사실 졸이 밀고 들어오는 수에 대한 대비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조를 이제 5선 차지하면서 조를 이제 좀 위협한 국면인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차가 올라서니까 마가 좌변으로 떴습니다. 이 수는 뭐냐면요. 한에서 만약에 다음 수로 대응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포를 좌변으로 넘겨서 차를 잡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좌변으로 넘어가면 차가 피할 곳이 없죠. 그래서 한에서 당연히 차가 다시 빠지면서 대응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귀마가 우진으로 올라서서 이 수는 또 마찬가지로 물어본 거예요. 대응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를 당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에서도 먼저 마가 빠져서 대응을 했고요. 지금 마대를 하면은 기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초에서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다시 돌아오는 수를 택했습니다. 마가 갔다가 돌아온 것 같지만 그냥 헛수 같지만은 한해 마가 후퇴를 하면서 다시 한에서는 제자리로 복귀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수순을 둔 것 같아요. 이렇게 두자 한에서도 면포를 뒤집어서 하포를 놓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1선과 3선의 양포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를 치밀어 올렸고요. 여기서 뭐 졸 상대가 되면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이 아래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초에서 차가 두 칸을 빠졌어요. 이 수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한 차가 여기 초차가 사선에 위치해 있다면은 다음 수로 한해서 차가 두 칸 올라서서 대차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대차를 요청했을 때 대차를 피한다면 마에 의해서 조리 희생이 되고요. 대차를 한다면은 차가 없는 장기, 즉 양차가 모두 다 사라진 장기판 위에서 3.5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전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차가 미리 두 칸을 빠졌는데요. 여기서도 한해서 김동학 사범님이 수순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갔습니다. 차가 두 칸을 올라서서 먼저 조를 걸었죠. 지금 조를 살리려면은 뭐 좌로 쓸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행마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죠. 특히나 공격적인 기풍에 이제 김경중 사범님은 마가진추에서 조를 지키는 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수를 이제 뭐 놓치신 건지 알고 아니면 그냥 대차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상이 면상으로 진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차와 마 A, B 양방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차마를 둘 다 손해를 보지 않고 살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상이 다시 한번 떠서 초에 귀포를 겨냥을 했죠. 이렇게 겨냥을 하자 차가 차를 먼저 취하고 대차가 이루어지고 하포를 사선으로 옮겨서 상멱을 막았습니다.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차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투와 수순은요. 상당히 김동학 사범님이 꼼꼼하게 완벽한 수순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 점수를 리드 한 채로 한해서 대차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지금 뭐 당장 초과 형태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 곁상 돌아오면서 초마를 다시 위협을 했죠. 조를 쓸어서 상멱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막아 피한다면 상에 의해서 조리 희생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에서는 병을 당겨서 다시 중앙을 두텁게 만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상을 쫓아야죠. 상을 쫓아야지만 사선의 초포가 풀립니다. 상을 쫓아 면상 돌아가고 사선포가 하프로 넘어오는 국면입니다. 한에서는 지금 굳이 공격을 안 해도 돼요. 이게 병을 당기면서 계속해서 중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인데요. 초에선 지금 이제 상대를 흔들 때입니다. 이런 수, 이런 국면, 이런 형태. 지금의 대국 자체가 무조건 상대를 교란시킬 때라고 보여지고요. 살을 빼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조를 치밀어 올렸습니다. 살을 닫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 조리 행마 두 번을 진격했죠. 그리고 포를 넘기면서 형태를 잡아갈 때 마저 치밀어 올려서 졸만 3번을 두어서 졸병대를 요청했거든요. 이런 게 저는 김경준 사번님의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물이 부족할 때 흔히들 졸병대를 잘 하지 않고 살려서 가려고 하고요. 또 졸만 이렇게 3번을 움직이면서까지 세수를 허비하면서까지 졸병대를 하는 행마를 생각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수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졸병대 같지만요. 이렇게 되면서 이 뒷모양의 형태는 한에서 좀 중앙이 조금 이제 부실해졌죠. 그러니까 이 중반부, 후반부의 상대를 흔들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태를 좀 안 좋게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상대도 실수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을 다시 당기자 마가 이번엔 우측으로 빠져나와서 대응을 했고 귀포를 놓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합조를 했습니다. 이 국면이라면 믿을 건 졸밖에 없어요. 사실상 졸밖에 없는 상태고 상이 떠서 이것도 참 좋은 수죠. 초마의 이제 움직임을 봉쇄한 건데요. 초의 귀포가 간접적으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뭐 초에서는 포를 위로 넘겨서 일단은 상을 걸었고요. 상이 마땅히 뭐 피할 곳이 이런 데 들어가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병을 올려서 먼저 말을 쫓는 수를 둔 것 같습니다. 마가 후퇴를 하고 이때 발빠르게 귀마까지 진출하면서
한에서도 막판에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포가 넘어서 조를 지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조를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변으로 가는 건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한에서 포로 다시 말을 위협한 국면이죠. 그래서 마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마가 이탈이 됐으니까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병이 치밀어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포가 말을 위협하면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조를 당겼고요. 한에서도 병을 치밀어 올려서 말을 같이 위협하는 공격수를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자리는 지금 한 포가 지키고 있고 위로 나가도 포가 지키고 있죠.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견마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형태가 좋지가 않죠. 양마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세력의 집중도, 화력의 밀집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이 진출해서 우변마를 위협한 국면인데 당장 마가 갈 곳이 없습니다. 마가 이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포가 넘어와서 상멱을 막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귀마가 들어가면서 상이 조를 걸고 마가 조를 거는 국면이죠. 한에서 지금 선수를 잡자 김동학 사모님이 굉장히 정교하고 매섭게 몰아붙인 국면이거든요. 점수를 리드하고 이런 형태면은 사실상 한에 훨씬 더 좀 높은 승률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를 가운데로 또 당겼고 마가 진출해서 계속해서 초의 우진을 공략하는 거죠. 조를 먼저 당기면은 마가 다른 쪽, 옆쪽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출한 게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를 당겼어요. 자, 이렇게 당긴 이유는 한의 우진마를 좀 쫓기 위함이죠. 이 우진마가 이탈이 돼야지만 초포도 뒤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우진에 묶여있는 이 초의 양마가 좀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를 계속해서 당겨서 우진 쪽에 세력을 보낸 겁니다. 마가 빠지면서 포를 위협한 국면이고 포가 지금 피하면요. 한 상에 의해서 우변마가 노출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 기보를 보면서 저도 보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 상당히 국면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복잡한 난전이었는데 아마도 이때 초읽기에 몰린 이 두 사범님들은 정말 감각적인 행마를 하셨을 텐데 기보가 상당히 너무나 좋습니다. 그만큼 이 당대 최전성기를 맞이하셨던 두 사범님의 감각이 좋았던 대국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가포를 쫓자 이제 이 포가 이탈할 수가 없죠. 상밭이니까 마가요. 조리 말을 쫓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가 김동학 사모님이 피했습니다. 피해서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한의 입장이면요. 점수를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기물 정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마가 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냥 승리를 하고자 했다면요. 마가포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가포를 취한다면요. 당연히 초회선 조리 말을 잡거든요. 포가 걸렸죠.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한 칸 넘어도 마가 포를 취하기 때문에 이게 희생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한마가 들어와서 마대를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초에서 마로 말을 잡는다면 이 포가 말을 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리포를 취한다면요. 여기서도 단순하게 마가 말을 취하면서 상이 말을 지켜주기 때문에 기물 교환받게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었더라면은 사실상 지금 변수가 거의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초마가 갈 곳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대를 할 수밖에 없고 마대가 이루어진다면요. 아마도 3.5점의 점수차는 초에서 극복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초읽기도 몰렸고 이 복잡한 수읽기를 하기에 좀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 형태예요. 이 형태를 풀어가기가 어려운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가 한마가 우변으로 왔기 때문에 초마가 상밭에 걸려 있지만은 넘었죠. 마를 위협하면서 상이 뜰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에서는 상이 말을 취할 수가 없어서 포로 장군을 불렀는데 이 수는 사실 5대 5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둔 거는 뭐 다음 수로 이 졸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쓸거나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띄워놓고 장군을 부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장단점이 있는 수 같습니다. 살을 올리고 그리고 한에서는 상이 살을 취했습니다. 포가 말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서 상이 살을 취하는 게 이렇게 둔 게 잘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가 상을 취해주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초에서는 포로 장군을 부르면서 마가 걸려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역전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수 기물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포가 말을 잡았는데요. 한에서 이 국면에 차라리 지금 포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단순하게 상이 말을 취해도 되는데 일단은 한 포가 넘어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수익기가 복잡한데 김동학 서버님은 넘어와서 마가 말을 지켜주는데 마명을 막았습니다. 어차피 우변에 마가 갈 곳이 없거든요. 이탈할 곳이 없기 때문에 상마대를 하지 않고 뭐 상이 말을 그냥 공짜로 잡기 위함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포가 넘어서 일단 장군을 부르고 궁이 다시 피했을 때 사가 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이 말을 잡는 국면이 됐고요. 이때 포가 다시 넘어왔죠. 기포로 자리 잡으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장군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양포, 쌍포는 무쇠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죠. 한 포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좀 상대를 흔든 수가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가 들어오면서 초의 말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에 대한 대응수를 안 받아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을 치고 마가 피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국면도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요 좀 어렵죠. 포가 넘어서 장군을 부르면은 살을 뺄 때 쓸어 장군의 병이 희생되기 때문에 한에선 굉장히 어려운 국면 같은데요. 뭐 마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을 부르자 하나밖에 없죠. 살을 빼서 장군을 받고 초에서는 말을 피한 국면에서 한에서 상의조를 취하자 조를 쓸어서 포장군을 부르고 같이 병을 취하는 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마가 걸렸기 때문에 마가 뭐 후퇴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아직까지도 점수는 3.5점 그대로거든요. 하지만 아까 전 3.5점 같은 점수 차라고 보기에는 좀 형태가 좀 다른데요. 왜냐면은 한해 포가 하나는 여기 넘어와 있고 다른 하나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의 양포가 한해 궁성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면은 대응수에 따라서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한에서 좀 좋지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완벽하게 방어를 한다면 한에서 좀 우세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형태입니다. 돌아와서 장군을 부르자요. 뭐 궁이 틀어서 대응을 했고요. 마가 면으로 진출을 하면서 뭐 포다리를 놓고 또 전진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포를 넘겨서 이제 포 이탈을 일단 막은 국면입니다. 자, 믿을 건 줄밖에 없습니다. 종반전에 가면은 이 기물 간의 전투가 붙으면은 기물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국에서 종반전에서 기물 점수가 가장 낮은 졸이 상대의 높은 점수의 기물과 교환이 돼서 역전이 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들을 참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자 포가 하포를 했고요. 또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이 중앙으로 이제 들어와서 다음 수로 조리를 당기면은 A, B가 걸리니까 상이 피한 부분인 것 같고요. 줄을 쓸어서 마를 위협하자 후퇴를 하고 그리고 마가 진출하면서 하포로 상을 걸었습니다. 대국 종반전에 김경중 사번님의 행마가 좀 빛을 발하는 국면인데요. 이렇게 두면 상이 피할 때 줄을 치밀어 올린 거죠. 만약에 마가 피하면서 포가 상을 걸지 않고 조를 치밀어 올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마가 피하면서 상을 쫓고 상이 이탈하게 만들고 나서 조를 미는 게 맞죠. 상밭에 조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후퇴를 만들어 놓고 조를 밀어서 마를 쫓은 국면입니다. 마가 빠지고 마가 진출하면서 지금 자리 잡지 못한 한 궁성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닫아서 대응할 때 마가 다시 우측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궁이 들어갈 때 마가 우변으로 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 마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마가 지금 갈 곳이 여기 이런 데는 못 나오잖아요. 여기밖에 없는데 우변으로 갔다라는 것은 다음 수의 대응수가 나오지 않을 때 마가 침투해서 마멱을 막아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상이 단순히 면상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뜨는 수가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돌아온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중앙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수가 안 나오자 마가 마멱을 막으면서 결정적으로 이 한마를 잡으면서 우변 한마 잡으면서 역전을 하겠다. 흔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가 위로 넣으면서 한에서도 같이 초마의 움직임을 봉쇄를 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가 지금 형태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마는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잡히지 않는 마인데 한의 마는 완전히 움직임이 봉쇄됐기 때문에 희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를 상멱을 막으면서 뛰어들어가서 묶어버린 거죠. 궁이 돌지 못하죠. 상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포가 우변으로 넘었는데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이 미스가 이렇게 넘은 수 같아요. 포가 우변으로 넘자요. 초에선 살을 올렸는데요. 자, 다음 수로 포가 넘어오고 뛰어들어가 상대 2선에서 말을 잡자는 수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포가 넘잖아요. 넘으면은 무조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포가 넘는 수가 좀 실수라고 말씀드린 게 이 포는 세 번째 줄 와서 어떻게든 앞으로 넘어서 포의 길을 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포가 여기로 넘은 게 좀 미스입니다. 살을 올리고 한에선 둘 게 없어요. 포 이렇게 넘었죠. 그리고 왔을 때 포가 상대 2선 가는 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궁을 틀었고 이제 포가 넘었지만 초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죠. 자, 마가 이렇게 희생이 되면서 이제 기물 상당히 불리해졌는데요. 한에서는 다시 기포로 초의 마의 멱을 막았고요. 자, 완벽하게 초에서 역전을 했죠. 3.5점을 지다가 마를 하나 공으로 취했기 때문에 1.5점 역점이 된 국면이죠. 김경중 사범님의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스킬 자체가 공격형 기풍이지만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공격형 수비형 그런 걸 떠나서 불리할 때 상대가 실수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상대를 흔드는 방법, 유리할 때는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노력적인 면보다는요 재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중 사모님 얘기를 제가 여기서 잠깐 하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주말에 이렇게 홀로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서울 오셔서 장기를 배우시고 이제 프로기사들 그 당시 프로기사한테
배우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장기를 투셨던 그런 사범님이라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좀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두셨기 때문에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포가 이제 마야 이탈을 막은 건데 이건 좀 이제 늦었죠. 이미 늦었고 초반은 전혀 크게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포가 넘고 상이 진출했을 때 하포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수죠. 이제 초에서는 형태를 자리 잡는 수를 둘 거고요. 조를 쓸어서 마가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포가 넘자 마가 후퇴를 했고요. 이제 포가 다시 귀환을 하고 마포를 잡지 않죠. 지금 초에서는 완승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마포대는 하지 않습니다. 마포대 하면 완승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을 올려서 일단은 보강을 하고 마가 후퇴를 했죠. 궁이 돌고 이제 조를 당겨서 슬슬 형태를 또 우영으로 만들러 가는 이제 그런 살랑살랑 올라가는 조리죠. 한에서 사실 둘 게 없어요. 둘 게 없고 조를 당기자 상이 변으로 나와서 일단은 초조를 건 국면인데 당연히 뭐 당겨서 피했겠죠. 그리고 조사대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피했고요. 마가 침투하면서 면포를 잡겠다 하기 때문에 상이 돌아가면서 다시 포를 걸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가 그냥 단순하게 돌아왔죠. 기포를 안착을 하고 포를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아요. 확실하게 말을 살려놓은 상태로 완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궁이 돌고 포로 다시 쫓아서 궁 라인을 따라서 위협을 하죠. 쓸어 장군에 나오기 때문에 포를 뒤로 넘겼고요. 조를 쓰면서 장을 부르고 형태를 완벽하게 궁지에 몰아넣은 국면이죠. 포가 와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때 조를 치밀어 올렸습니다. 역시 이게 조리 효자 노릇하는 게 제가 뭐 방송 때 영상 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요. 마지막에 이 개수가 많으면 유리하고 조리 많으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염두에서 좀 기물 운영을 하셔야 돼요. 포가 사선 넘어와서 궁이 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단순하게 조리 포를 취하면서 지금 사가 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포가 죽죠. 지금 여기서 김동학 사모님이 기권을 하셨는데 살펴보자면 만약에 지금 사가 조를 취한다고 하더라도요. 마가 침투하면서 장군을 부르고 살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기 때문에. 궁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마가 포를 잡으면서 다시 장군이거든요. 이 양포에 마졸이 남았기 때문에 완승 기물이죠. 그래서 한에서는 이제 기물을 던진 그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의 김경중 사범님, 한의 김동학 사범님 두 분의 2006년도 총재배 최강자전 결승전 1국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때 최정상급에 있던 두 분의 대구 초에서 상당히 초중반까지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후반에서 굉장히 상대를 흔드는 정말 이런 건 저도 부럽네요. 이렇게 흔들 수 있는 행마, 이런 감각 이런 걸 통해서 한에서 김동학 사범님도 방어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좀 중후반에서 수익이 좀 미스가 나면서 이렇게 결국 패배하게 된 대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기보가 참 좋은 기보라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좀 어떠셨는가 모르겠네요. 또 다음 명국 해설 때 더 좋은 프로 사범님들 기보를 가지고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